네, 오늘은 정말 활발한 활동으로 국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를 종횡무진하시는 원일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이 전국체전이 이제 10월 4일날 시작인데, 네. 그 뭐 20일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가장 바쁜 시기고, 그 프로그램이나 개막식 준비를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이제 직함이 100주년 서울에서 열리는 네, 전국체전 체전. 개폐막식 총감독. 총감독. 네. 아우. 이거 맡으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네. 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처음 맡았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느낌이? 이런 꿈을 꿨던 적은 있어요. 근데 아, 예. 왜냐면은 그 중국 왜 올림픽 보면 항상 이렇게 예술 프로그램을 있죠. 하잖아요. 주제 네, 공연을 할 네. 때. 그럴 때 보면은 예술가라면 누구나 와 저런 큰 많은 관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실현해보고. 생각해 보신 네. 적 있으시죠? 있죠. 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중국에서 그때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네. 2003년인가요? 그때 네. 장리모 감독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아, 예.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 나라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상상을 네. 떠오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맡게 된 게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또 되게 행운인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위촉을 받아서 네. 여러 그 위촉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사람 여러분들을 후보로 놓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저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대요. 그쵸. 네, 만장일치로. 이건 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공모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예, 자타가 이제 인정하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네. 더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또 되는 일이 또 아닌 자리이기도 해서 그렇죠. 겸허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악인이 큰 행사에 어떤 국악인이에요. 총감독을 예, 이제 국악인이잖아요. 재밌는 우리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물론 이제 100주년이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히 더 큰 의미를 우리 원일 감독님이 보여주시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술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런 체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 철학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와서 보시면 알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요번에 이게 이제 체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100주년이 시작된 게 1920년이에요. 그때는 배제학당의 야구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을 1회로 기록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불안한 시대, 그렇죠. 그 일제 하에서 진행됐던 시대잖아요. 그 시즌까지 온 건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 정신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 일단 이걸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이라 그랬을 때 몸과 혼 뭐 이런 것들 다 그것을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몸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 주제 공연 제목이 몸의 신화,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 이거거든요, 제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화적인 인물을 저희가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제 의미를 가지고 미래로 나간다. 그 몸은 누구의 몸이어야 할까? 네. 송기정 선수의 몸입니다. 시대의 불운함과 네. 그 다음에 그 몸이 자체가 성취했던 위대함 이 두 가지가 다 송기정 선수한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송기정 선수로부터 그 몸을 신화로 우리가 불러서 그 몸을 다시 명예를 복원시켜주고 네. 그 복원된 어떤 정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이번 네. 주제 공연입니다.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체전에서의 몸이라고 하면 네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몸이 네. 없으면 사실 가능하지 않은 네. 그런 대회잖아요. 그 점들을 많은 분들이 잘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폐막식에 보여지는 이제 문화예술 작품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처럼 제가 네. 평창 올림픽 때 했지만 그때는 이제 사이사이에 그 공식 행사들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예술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보통 그렇게들 하는데 이제 그때는 국제적인 행사고 예산이 훨씬 많고요. 네. 이게 100주년 서울에서 열리는 거라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열리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서 네, 네. 주제 공연 하나를 이제 방금 음. 설명드린 그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을 집중적으로 좀 네. 여러 방식으로 보여줘요. 20분 동안. 그 대신 이제 식전 공연이라고, 식전 공연은 보통 이제 많은 내빈들하고 특히 대통령 VIP가 이렇게 입장하기 전에 네. 하는 공연,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김연자 가수도 나오고. 아, 네. 그래서 김연자가 삶을 찬양하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네. 아모르 파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남녀노소가 이렇게 다 시니어 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민이 같이 즐길 수 네.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공식 행사 안에서는 주제 공연 20분짜리가 이제 메인 공연이고요. 네. 시크 공연은 방탄소년이 나오냐 마냐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마마무라는 그런 네, 걸그룹하고 엑스원이라는 떠오르는 스타들 음. 남성 그룹 이렇게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개막식 날 식전 또 그리고 주제 공연 이제 식후 공연이 있는 거고 폐막식 때도 그럼 또 그런 폐막식은 공연이 이제 있나요? 저희가 이제 100주년 전국체전만 하는 게 아니라 39회 장애인체전도 같이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폐막식 이렇게 아, 4개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음. 체전이 끝나면 이게 4개의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의 개막식은 몸, 춤, 장애인체전 개막식은 생명, 아, 폐막식은 빛. 빛. 그래서 몸에서 춤으로 축제가 되고 네. 다시 생명의 본질을 생각하고 네. 그 영성적으로 빛으로 간다는 이런 코드를 100주년의 개폐막식, 장애인체전 개폐막식. 그래서 몸, 춤, 생명, 빛. 이 네. 키워드를 잡았고요. 네. 폐막식은 이제 춤이니까 음. 그 몸의 재전이잖아요. 네. 체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재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대규모 춤판 한번 다 벌이자. 같이 할 수 있는 춤. 그거 네. 재밌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현대무용이나 네. 한국무용이나 이런 어떤 예술적인 춤. 이번에는 이번 체전의 특징은 스트리트 댄스. 그래서 뭐 락킹, 와킹, 그다음에 그 누구죠? 그 우리 박예리 씨 팝핀. 팝핀 그 춤 장르인데 네, 그런 네. 팝핀, 락킹, 와킹, 스트리트 이런 것들 다 들어오는 그냥 대중적인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춤으로. 그런 것들이 네. 서로 배틀을 막 경쟁적으로 음. 하면서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그런. 사실 이제 우리 원일 감독님이 이걸 맡았으면 굉장히 국악적인 거, 아주 예술적인 거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펼친 뭐 취지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많이 있는데 생각하죠 그렇게. 예. 아마 앞으로 저는 더 대중적으로 나갈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건 특히나 7만 명이 올 수 있는 극장인데 네. 그 경기장이 네. 그 7만 명의 공감대, 공통 감각 안에 있는 것으로 다 함께 뭔가 이렇게 느끼려면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야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더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예. 오히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뭔가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음,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국체전 총감독님을 맡아서 굉장히 바쁘시다는 얘기 가운데 또 아주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곧 어느 단체에 또 이제 그 감독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네. 있겠죠. 네. 아직은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제 본부는 역시 뮤지션으로서 네. 작곡가기도 하고 제가 음악적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미래, 특히 우리 전통음악을 어떻게 하면은 현재의 음악으로 그것이 또 더 컨템포러리하게 더 미래의 음악으로 갈 수 있을까가 늘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평생을 그걸 해왔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이번 최전 일을 잘 마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경기도 도립국악단이라고 되어 있는 네. 그 악단에서 제가 여러 악단에 사실은 많이 관여가 됐었고 얘기가 있었지만 경기도립국악단하고 연결된 것은 그 단체의 의지나 그 전당 경기도 네. 문화의 전당의 의지가 저가 생각하는 미래에 우리 음악이 가야 될 방향하고 되게 잘 부합됐어요. 그래서 네. 아마 최전 마치고 별 큰 문제가 이변이 없으면 없는 한. 네. 거기 예술 감독으로 가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고 싶고요. 네. 삼고초려 할 정도로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예, 삼고초려했던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을 하면서 국악관현악이라는 것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걸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렇죠. 운영은 네. 또 다른 문제기는 했죠. 네. 예.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네. 진짜 팬을 만들기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반대 못 간다고 또 많이 네. 했고 많은 단체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데서는 정말 할 수 있겠다는 한번 환경 해보겠어요. 예. 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예. 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원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전에 그 한예종에서 그 화학을 가르치는 네. 그 이제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뭐 또 본인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대에 서는 뮤지션이시잖아요. 예. 그 다양한 그런 활동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립으로 간다 하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그 고민이면서도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그 국악 관현악에 대한 이걸 뭔가 좀 우리 원일 감독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국악 관현악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 또 해결 방안 혹시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어렵지만. 예,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걸 듣고 관심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음향체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음향체는 어떤 예를 들면 실내악, 뭐 스트링 퀄텟, 사중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양식, 그 형식 자체가 음향을 내기 때문에 그게 음향체죠. 네.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근데 국악의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지금 국악관현악단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 형태는 일단 이름에서 굉장히 좀 국관 네. 이런 말들이 조금 그러니까 무의식을 불러일으킬 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악관이라는 음향체가 내는 그 음악들이 어떤 것을 지향해서 지금 저런 음향을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서양 음악적인 어떤 욕망을 갖는 서양 음악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작곡을 딱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요, 관객들은. 그러니까 이 음향체가 예를 들면 화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음향을 싹 발사를 했을 때, 발신을 했을 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비평, 또는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계에서는. 한 네. 55년 정도 되는 이 역사 동안에. 그러니까 국악관현악단은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자생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막 그냥 생기니까. 뭐 가고 있는 네.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일자리, 정규직으로 제일 그렇죠. 많은 일자리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악관현악단 제일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것이 현재 사랑받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 음향체를 바꿀 수 있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현악이라는 이름을. 네. 국악관현악이라는 네. 이름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음악적 행위하고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은 최고의 이름은 시나위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위라는 것을 개념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더 많이 시나위는 뭐다? 시나위는 뭐다? 시나위는 스윙이다? 시나위는 재즈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네. 신하위는 음악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신하위는 즉흥적인 것을 끌어내야 되는 거고, 신하위는 의례의 음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의례를 경험하는 음악이고, 관객도 의례를. 근데 콘서트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의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전통, 자연성, 영성, 그래서 신, 나, 행위. 제가 이미 국립과학원 때 그렇게 풀었었어요. 한번. 네, 네. 신이라는 어떤 것과 위대한 자연,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것과 나, 그래서 이 사이에서 소리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 이거 네. 신하위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이런 것이 오케스트라로 풀면, 아, 그러면은 서양음악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이미 이름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신하위를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신하위의 또 명수를 이제 사실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아니라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이름으로서. 왜냐면 신하위 오케스트라 예. 이렇게 쓰면 그렇죠. 두 개가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하위의 그 음악적인 본질 그걸 이제 살려내시겠다, 이제 풀어내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거를 다방면에서 한국 음악이 새로운 것을 할 때 그 하는 방식, 네. 하는 것을 저는 신하위라는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해외에서도 국악관이나 무슨 코리아 오케스트라 이런 것보다 신하위라는 고유 명사가 어떤 네.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네. 또 다른 말로는 풍류 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그렇죠. 현묘한 도잖아요. 그게 최초원 선생님이 말한. 한국에 있는 현묘한 도를 일러 풍류라 한다. 이거보다 한국적인 말은 없는데, 네. 근데 풍이라는 그 어감이 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이름 바꾸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그러한 이름이 어떻게 새로 나타날 수 있는 것부터 다른 분들하고 그동안 계속 얘기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사실 뭐 그동안에 우리 원일 감독님이 해오신 일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앞서서 가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화 음악을 하던 어떤 작업을 하던 항상 이제 박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상은 안 되지만은 기대를 네. 근데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지금까지 했던 어떤 국악관이나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새롭게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네. 유은선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논쟁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네, 봐요. 네. 우리 음악계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우리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안일하게 온 거고 편안하게 온 서로 게 관심도 사실이에요.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큰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획을 이제 딱 그으시는 그 사건을 이제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이런 논쟁 속에서 또 이제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단원들하고도 다 이게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된 거라면 정말 이게 합의된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 중입니다. 네,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이 또 이렇게 제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최정 감독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립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원일이라는 사람은 항상 바쁜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저는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원일이라는 사람을 다시 봤어요. 장단 DNA. 네.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엮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무궁무진하게 나오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티스트로서 본인이 사실 이제 연주를 잘 하시잖아요. 굉장히 잘한다기보다는 피리 연주뿐만이 좋아하죠. 아니라 타악 연주, 뭐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그런 그 우리가 연주하는 곡들 중에 원일 씨에게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본인의 연주 활동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주가 음악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놀이 정신이 창조성으로 이어지고 놀이를 할 수 알아야 창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육하고도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놀이하면서 많은 음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주는 아마 평생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면 막 정신없이 지낼 것 같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아, 예. 그럴 때 뭐 곡을 쓰거나 책을 음. 읽거나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지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소비하거나 무슨 또 뒤풀이 같이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시간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소모하고 싶지는 점점 싫죠, 그런 게. 왜냐면은 네. 할 일이 하고 싶은 많으니까. 일이 하고 네. 싶은 일이 많고, 그다음에 음악은 또 엄격한 게, 소리의 퀄리티라는 것은 자기 엄격함을 잃어버리면은 금방 질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근데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연주나 작곡 또는 네.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음악 행위들, 그것을 네. 오케스트라 가서 무슨 예술 감독을 하더라도 다 제가 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것에서 다 맥락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장단 DNA도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든지 했던 것과 연결되고, 그렇죠. 그것이 제가 많이 배웠던 음. 선생님들, 수많은 책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서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듣는 곡 중에 그 신뱃놀이, 우리 이제 원일 작곡 신뱃놀이를 신뱃놀이. 사실은 뭐 그 이상의 그 국민들한테도 친숙하고 또 연주자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예, 그런 음악이 없는데, 그런 음악을 또 하나 이렇게 탄생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예술성을 보이는 곡들은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피리독주 그 네.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 음악 감사합니다. 들으면 피리라는 악기를 굉장히 다른 경지로 이렇게 들려주는,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매력 있는 이게 진짜네. 이거 음악인데, 어쩐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 저는 그 간이라는 네.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근데 네. 문득 지금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원희 씨라면 신뱃놀이처럼 우리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작곡에도 좀 더 이제 신경을 쓰셔서 네. 좀 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자로서 네. 또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질풍노도에 20대, 30대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번민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런 40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0대예요. 네. 어느덧.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저의 신념,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신념.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게 뭐 있다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저 혼자만 생각이고, 네. 그거는 갈 방향이 이렇게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도 꾸준히 해나갈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그런 곡을 또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신뱃놀이도 뭐 의도했던 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회와 인연이 다 닿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제가 일반 사람들을 함께 가르는 어떤 그런 시대다 지금이. 네. 그래서 더 앞으로 음악적인 방향이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면은 네. 그런 곡이 나오지 나오겠죠. 않을까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를 가셔서 우리가 음악을 만나게 되는 게 한 내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네, 준비 과정을 내년에 거쳐서 네. 경기 도립 그 문화의 전당에서 네. 지금 이제 시즌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그거는 네. 이제 1년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부터 저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전일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서 제가 확실하게 가서 네. 일을 하게 되면 내년 프로그램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또 그 스테이지 통해서 한번 다시 이제 경기도립 예술 감독님으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 네. 계속해서 많은 창작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